저는 자동차로 전국의 수많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그 길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저의 방향 감각과 경험만을 의존해 서울에서 경주로 향하는 저만의 귀향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 여정은 내비게이션도 쓰지 않고 인터넷도 쓰지 않고 고속도로도 타지 않을 겁니다. 오직 이 나침반과 지도, 도로 이정표만을 이용해 낭만 드라이브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정을 떠나기 전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먼저 경주 가 있어. 따라갈게. 안돼 나오지마. 잘했어. 일단 자동차로 오래 못타는 호두를 동생이 타는 기차로 먼저 보내고 저는 혼자 자동차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운전대 앉으니까 역시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갑자기 타이어 공기압이 났다고? 30.5라고? 왜 이렇게 빠졌지? 됐다. 반대쪽도 32네. 오케이, 36.5. 이거는 달리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마. 오늘 여정 벌써부터 예사롭지가 않네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오프라인 로드입니다. 인터넷, GPS, 내비게이션 다 안 쓸 거고요. 내비게이션에 위치 정보까지 테이프로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오프라인으로 해놓고 이정표랑 나침반 그리고 지도를 하나 준비를 해오긴 했거든요. 도로 표시가 아예 없는 그런 지도를 한 장 가져왔어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안 탈 건데, 고속도로를 안 타는 이유는 경부선 타는 순간 컨텐츠가 끝나기 때문에 국도로만 이렇게 또 천천히 가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아마도 요즘 같은 세상에 가장 비효율적인 귀향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 추석 연휴가 좀 많이 길잖아요. 요런 때 이렇게 천천히 고향을 찾아가는 것도 재밌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공기압은 채워졌네요. 전체적으로 바람이 많이 빠졌네. 거의 제가 3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달리다 보면 또 늘어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는 지난 컨텐츠를 떠올리며 서울을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일단은 한강 쪽으로 가가지고 한강을 따라가면서 내려가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야생에 던져진 기분이에요. 보통 같았으면 내비게이션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도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로를 써야 되는지도 미리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인지 자체가 안 돼서 올림픽 도로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조금 놀라운 건 생각보다 저 서울의 길을 잘 알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고 다녀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길을 잘 알고 있다니 경주까지 빠르게 갈지도. 그렇게 저는 머릿속을 꽃밭으로 채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사 강변도시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근처에 미사 한강공원이 있을 텐데. 혼란스러워. 상당히 혼란스럽네. 평소 같았으면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줬을 텐데 이 길 맞나? 모르겠다. 이쪽으로 들어가자. 이 길이 맞길.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지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때마다 후회 없는 선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사 한강공원 들어가는 입구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 미사 한강공원에서 정비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와, 이 길을 맞추다니.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할만한데요? 아직 웃음이 나와. 제가 가져온 지도를 좀 보여드리자면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대충 방향만 좀 때려 맞추는? 그리고 제가 지난 컨텐츠 2편을 고속도로만 달렸었잖아요. 근데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나서 세차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지금 차가 군데군데 꽤 오염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경주까지 가면서 더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이번 여정 중에는 세차장을 발견하면 들어가서 차를 좀 씻겨줘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오염이 꽤 진행되어 있는 만큼 노터치 세차보다 손세차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유막 제거부터 발수 코팅, 광택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제품으로 신속하게 세차를 할 거예요.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고 최고 기온은 25도예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양평 팔당댐 쪽으로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남한강을 따라가는 코스를 갈 거기 때문에 팔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팔당대교 광주 팔당댐 어디로 가야 되지? 생각보다 저의 길 데이터는 빈약했습니다. 아까 전에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순간 시간당 엄청났네. 사실 저는 좀 느긋하게 운전하려고 했거든요. 길 좀 틀리면 어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막상 선택의 기로에 서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길일까 이걸 또 고민을 하고 있어.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길 선택을 잘한 것 같은데요? 엄청 힐링되는 도로야. 저기 보이는 저게 팔당댐 같은데요? 드라이브 코스로 너무 좋은데? 태허 정로
기억해 놓겠습니다. 어느새 저는 국도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작은 불안까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 없다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예쁜 도로를 만나면 그 생각이 좀 희미해집니다. 지금 용인으로 가느냐 양평으로 가느냐. 계획대로 남한강을 끼고 달리려면 양평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았는데 이때 저는 사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45분 국도 타고 용인으로. 모르겠다. 희망도시 행복광주. 그냥 남쪽으로 가자. 그렇게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드디어 새로운 지명의 이정표를 볼 수 있었는데 이천 방향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어서 이천 쪽으로 가볼까 싶은데 2026km. 나름 이정표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구나. 여기가 23번 시도네요. 도로 종류가 참 다양해요. 보면 이정표 안내는 계속되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도를 꺼내 방향만 정하기로 했어요. 지도를 보면은 이천 쪽으로 가면 여주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건데 여주 방향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천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살짝 좀 뭔가 긴장이 풀렸어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이거 내비게이션을 안 보니까 카메라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드디어 충주 안내가 나오네요. 충주까지만 좀 무사히 가고 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속도로로 빠지는 길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국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 완공된 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인데 그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에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1968년 전에는 고속도로가 없이 그냥 국도로만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1960년대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을 했을지 간접 체험을 해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결과는 생각보다 재밌다. 3번 국도를 쭉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국도 3번 남쪽으로 가는 거. 슬슬 배가 고프네요. 벌써 3시가 다 돼가요. 국도 지나가는 내내 식당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 식당이 나올 때까지 안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그렇게 흔하던 그 메뉴 음식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짬뽕집인데 짜장면도 팔려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혈당 스파이크 올 것 같은 맛이야. 예상대로 얼마 안가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졸음 쉼터에서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잠깐 잔다는 게 끝이 없네. 자고 나니까. 오늘 목표는 경주까지 무사히 가는 거긴 하지만 도로를 즐기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혼자 여행하면 뭔가 심심할 것 같아서 내 인생의 해답. 저 경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돈 낭비가 저 올해 안에 10만 유튜브 될 수 있을까요? 동요가 일 것이다? 깜찍한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사진 찍기도 너무 쉬워지고 쉬운 만큼 그 추억을 제대로 보관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즉석 사진기로 찍어 놓으면 조금 더 의미 있게 추억을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나왔어. 아날로그 느낌 제대로인데요? 꽤 오래 쉬었어요. 이제 정신이 뭔가 좀 말짱해졌어. 충주 다 왔네? 현재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커피 한 잔을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충주 시내로 빠지는 법을 모르겠어요. 지도가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5분 정도를 달리다 보니 충주 시내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정표가 보였는데, 이쪽으로 가면 충주인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안내가 나와야지. 충주 시내. 이제 카페를 한번 찾아볼까? 하지만 충주 시내로 들어온 건 저의 판단 미스였는데요. 충주 지리를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이정표가 있어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어.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충주시의 지리를 아예 모른다는 것이었고, 지금 시간이 벌써 5시 16분인데 커피를 먹기가 좀 애매한 시간이네요.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커피 타임을 놓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계속 나침반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나침반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삐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방향을 바꾸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침반을 믿지 못했던 저는 결국 지나가는 행인에게 위치를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저기 혹시 잠깐 길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여기 충주 맞죠? 네. 충주에서 동서남북 중에 여기
어디예요? 거의 여기 밑에 쪽. 남쪽이에요? 남쪽 아. 거의 남쪽 끝이에요. 아, 그러면은 사실 저도 큰맘 먹고 물어본 거라 질문을 이것저것 했는데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예. 학생들 너무 친절해. 그러면 수안보가 남쪽에 있는 거고. 일단은 남쪽으로 더 내려가 일정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수안보 방향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듣고 싶어지는 노래가 있네요. 자동차에 나침반 기능이 있었네요. 이거 보고 가면 되겠다. 이거는 진짜. 어머니님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어디 집에 가? 아니, 지금 충주다. 충주? 그 컨텐츠 찍으면서 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그래. 안에 도착 못하지 싶다. 그래, 언제쯤 오나 싶다. 그럼 내일은 오네? 아무리 길을 헤매도 내일엔 가겠지? 저도 경주까지 가는데 1박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조심해 간나. 그렇게 운 좋게 충주시의 퇴근길 체험도 해보고 여기도 퇴근 시간은 진짜 만만치가 않네. 시내를 헤맨 끝에 마침내 남쪽으로 향하는 국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학생들이 알려준 바에 의하면 수안보가 충주의 남단에 있는 걸로 확인을 했으니까 그 근처 가서 길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길을 가다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래 수안보에서 멈출까 했는데 한 50km만 더 가면 문경이더라고요. 제가 고속도로 콘텐츠 때 문경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문경 가봐야겠다. 이게 또 이렇게 인연이 되네. 근데 진짜 어두워. 우와. 해가 지고 나서 이정표만 보고 운전하려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두워진 만큼 상당히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문경시청일 것 같은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다 보니 막연히 시청 주변에 상권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고 약 5분 정도 헤맨 끝에 깔끔해 보이는 숙소를 발견했어요. 이번 컨텐츠는 상남자 오프라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간 안 보고 그냥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비싸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1박이 얼마인가요? 6만원이요? 네. 5만원이요? 갑자기 사장님이 10,000원을 할인해 주셨는데 문경시의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 괜찮은데? 기대보다 시설이 훌륭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와, 욕조도 있네. 물 받아가지고 몸 좀 담그고 싶네요. 오늘 여정의 목표는 제 방향 감각과 경험만으로 목적지까지 얼마나 잘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약점을 건드리는 일인데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나를 다스리는 법 배우기. 저는 워낙 좀 계획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나 이런 환경들을 제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면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컨텐츠 업로드가 지연이 되면서도 그랬고 뭔가 자꾸 명확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할 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인터넷을 못 써서 정보를 통제당하고 GPS를 못 쓰니까 위치 정보도 통제되고 내비게이션을 못 쓰니까 제가 원하는 길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나 환경이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통제된 환경에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재밌기도 했지만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일찍 자고 내일은 경주까지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로드 두 번째 날이 밝아왔습니다. 비 오는 것 같은데? 오늘 작전은 여기가 지금 문경이잖아요. 이 경상북도까지는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안 갔던 방향으로 가보고 싶긴 하네요. 예천이나 안동 좋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생각보다 거칠게 내리고 있는 빗줄기였습니다. 실제로 운전해보니 게임 난이도를 한 단계 올린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돌고 있는데 동서남북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서쪽, 방향이 왜 이렇게 헷갈리지? 와, 이렇게 돌아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드디어 이정표를 발견했는데 이정표 나왔다. 상주 여천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 길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여기 아닌 것 같아. 누가 봐도 아니야. 길은 예쁜데 진짜 북토정주 자전거 길이래. 그래, 자전거 달리긴 좋아 보인다. 뭔가 이상해서 촬영된 영상을 다시 돌려 확인해봤는데 제가 이정표를 놓치고 직진을 했더라고요.
예천 안동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좌회전. 다행히 여기서부터는 이정표를 놓치지 않고 문경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 이대로 떠나려니까 아쉽다. 이렇게 문경과 작별을 해야 되는 건가? 벌써 예천군에 들어왔는데요. 이정표를 보고 운전하면서 달라진 건 제가 아주 저속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표를 혹시라도 놓치게 될까봐 저속 운전을 하게 되는데, 또 이게 나쁘지가 않은 게 주변 풍경을 좀 더 여유있게 볼 수 있는 거, 그런 장점도 있네요. 비가 이 정도로 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오면 또 운전이 힘들어가지고 폭우는 이제 질려버렸습니다 진짜. 저게 뭘까? 톨게이트 아니죠? 아유, 깜짝이야. 경주 톨게이트랑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냐? 안동에 진입했습니다. 얘 왜 이렇게 무섭게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셨구나. 조심히 가십시오. 아, 배고픈데? 아침을 먹는 버릇을 들여놨더니 배가 고파요. 식사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차장에 있는 식당이 보이면 어디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맥도날드다. 맥도날드 갈래. 햄버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햄버거를 파는 시간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해시 브라운의 악몽이 떠오르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먹다가 갑자기 차에서 급 배가 아파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예감이 안 좋아. 맥도날드 밀크쉐이크 맛있네. 너무 많이 뿌렸다. 아, 배는 부던데 배에서 신올까봐 겁난다. 그래서 결국 신호가 올 때까지 맥도날드에서 대기했습니다. 비만 안 오면 어디 관광지라도 좀 들리고 싶은데. 그렇게 아쉬운 대로 사진만 남기고 안동을 떠나려 했는데, 운 좋게도 산책로가 있는 공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동 맨발로 룰루랄라. 여기는 맨발길을 만들어 놓은 건가 봐요. 근데 뱀 조심, 이정표만 보고 다녔는데 이런 길을 찾은 건 꽤 귀한 것 같습니다. 이런데 날씨 좋은 날 왔으면 레전드였을 텐데 너무 아쉽다. 정원과 산책로가 잘 어우러진 강변공원이었습니다. 이정표만 보고 가느라 삭막한 드라이브가 되어가는 게 아쉬웠는데, 이런 공간을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로 빠지는데 본격적으로 또 국도 이정표가 나오네요. 일단 영덕 쪽으로 빠지는 걸 목표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아, 잘 있어라. 다음에 또 보자. 문득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찾아가던 때와는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땐 늘 예상 도착 시간을 보면서 시간에 쫓기듯 운전했었는데,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여정이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여정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느긋해요. 비만 안 왔다면 훨씬 더 느긋할 수 있었을 텐데. 커피 한 잔만 사갈까요? 딱 나랑 어울리는 카페는 헤이즐넛 라떼 아이스로 주세요. 와, 카페가 엄청 넓다. 카페 이름이 뒷뜰인데 뒷뜰이 진짜 넓네요. 카페에 잠깐 앉아 여유를 즐겼습니다. 왠지 다 와간다는 기분이 들어서 어제보다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지금 위치가 영덕인가요? 안동이에요? 아, 예.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안동이구나. 영덕으로 향하는 34번 국도는 계속됩니다. 여기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영덕으로 가서 바다를 보고 가느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청송으로 향하느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로컬인데 우회전, 청송. 바다를 보고 가기엔 너무 굳은 날씨더라고요. 청송 정원이라는 곳도 있네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청송 읍내도 잠깐 돌아보기로 했는데요. 국제 슬로우 시티 청송. 슬로우 시티? 느린 도시라는 말인가? 오, 저기 폭포가 엄청 큰 게 있네. 카메라에 잡히려나? 와, 저거 멋있다. 이렇게 청송군 도심과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분위기가 되게 특이해요. 나중에 이름을 찾아보니 현비암 강수욕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정표만 보고 가는 여정이 아니었다면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제 경주와의 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마지막 경유지는 포항이었는데요. 대구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대구는 아니야. 잠깐만, 포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청송인데 대구는 이쪽이야.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청송 읍내 구석구석을 다니며 새로운 이정표를 찾아 나섰고 결국 포항으로 향하는 길을 발견했는데, 아까 이 길 왔었는데? 대구로 향하는 이정표가 나왔던 길이거든요. 아하, 이 길이 맞다면 난 여태까지 뭘 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 안가 포항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나왔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없이 운전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렇게 길거리에 파는 사과가 맛있는지 궁금했는데 명절 선물로 한번 사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드실 거는 요거 3만 원, 요거 4만 4만 원씩. 이거 색깔 노란 거는 뭐가 달라요? 황금 사과인데 가격이 조금 더 세죠, 요거보다. 맛은 더 달고요? 그렇죠. 맛 좀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보세요. 맛있던데. 맛있네. 요거 노란 사과는 이제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번에는 부사가 나올 거고. 저는 요게 낫네요. 요거 그러면 하나 주세요. 예예예. 서비스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 사실 이런 데가 중간에 멈춰서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막상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머니 친절하시고 맛있는 사과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서 사과를 사왔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맛이 없으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요 사과는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맛이 괜찮아요, 진짜. 엄마 좋아하시겠다. 이거 카메라 찍고 있는 거다. 번쩍번쩍거리고 있네. 갈림길에 왔는데 저는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오, 고양이.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이놈아. 아유, 깜짝이야. 포항시에 진입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좀 멈추나 했더니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경주로 가는 길이 뜬금없이 나올 거라는 걸요. 포항까지 안 가고 경주로 갈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길이 빠진다고? 야, 이거 의외로 빨리 경주에 도착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방심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 라고 생각했지만 경주의 길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날 잡았을 때 해야지, 안 하면 엄청 미뤄두거든요. 또 이 컨텐츠를 스폰서해주신 소프트99 제품을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유막 제거를 좀 시작하고 하는 게 나았을까 싶을 정도로 비가 예상외로 너무 많이 왔어요. 아니, 우리 집 근처였네. 아니, 우리 집이 근처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수고했다. 이제 인터넷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반갑다, 네이버 지도. 셀프 세차장, 스타 셀프 세차장. 잘 못 들었어요. 그냥 네이버 보고 갈게. 오랜만에 인터넷과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오늘 내내 비가 와가지고 유막 제거를 미리 할 걸 하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세차를 끝내고, 오늘 풀 세차는 못 하겠어요. 비가 어차피 계속 오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유막이에요. 유막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유막이 잘 낍니다. 뒤에도 좀 많이 껴있는 것 같아요. 옆 창문에도 유막 껴있고, 사이드 미러도 물이 고여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소프트99에서 협찬해주신 유막 제거제 G73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납품을 한번 흔들어주고, 우와. 오, 이거 생각보다 안 뻑뻑하고 부드럽게 발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물로 한번 헹궈 볼게요. 물이 바로 흘러내리는데 하나도 안 고이고 물이 잘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주 잘 됐습니다. 유막 제거가. 앞유리랑 뒷유리가 확실히 다른 게 느껴져요. 여기는 물이 흘러내렸잖아요. 이쪽은 물이 고여있고, 그리고 뒷유리 같은 경우도 반쪽만 제대로 닦아봤는데 이쪽이 유막 제거 한 부분, 이쪽은 유막 제거 안 한 부분. 여기는 일부러 제가 좀 대충 발라봤습니다. 여기 제대로 발린 부분은 깨끗하게 닦였죠. 유막 제거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비 올 때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유막 제거를 해두는 게 안전 운전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여기다가 레인드롭이라는 발수 코팅 제품으로 발수 코팅을 할 건데, 이 제품의 장점이 유리 발수 코팅도 되지만 도장면, 크롬, 그릴, 휠, 자동차에 있는 다양한 부위에 코팅과 함께 광택을 낼 수 있는 이런 올인원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거 하나 더 있다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건식, 습식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기를 대충 닦았어요. 약간의 물기만 남겨놓고 코팅제를 한번 써볼게요. 욕심내서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잔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뿌리고 문질러. 피곤해서 좀 대충 문질렀는데도 잔사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본네트 도장면 쪽까지 코팅을 해봤는데 뭔가 깔끔하게 세차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시공 전 물을 뿌렸을 때와 비교해보니 확실히 시공 후 유리창에 물방울들이 미끄럽게 흘러내리며 깨끗이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동차에 물기를 닦지 않고 도로를 달려봤는데요. 집에 와보니 코팅을 한 유리창과 도장면에 물들이 거의 다 흘러내렸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나가 속도를 내서 달려봤습니다. 와이퍼 없이도 물기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청송에서 사온 사과다. 청송이에 사과가 특산물이라 가지고. 호두! 오! 구름!
저는 평범한 일상에 약간의 변칙을 더해 특별한 하루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연히 들어간 짜장면집, 우연히 찾은 근사한 모텔, 우연히 발견한 강변공원과 길거리 과일 가게까지 평소처럼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찾은 곳들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더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도 어쩌면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낀 게 있는데 생각보다 내가 아는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직 좀 더 다녀봐야겠다. 엄마 앉아있어도 된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어머니 차에도 유막 제거와 발수 커팅을 해드렸습니다. 좋은 제품을 협찬해주신 소프트99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프트99에서 유막 제거제 G73과 레인드롭 세트를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구매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이폰 17 프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유막 제거 발수 커팅도 해보시고 행운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안 닦아도 시야 방해가 안 되니까. 물방울이 되게 짠짠하게 촘촘하게 맺혔네. 확실히 시야가 더 낫다. 구독과 좋아요, 하입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만 5천 km 탔네.